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6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놀랐습니다. 형량이 기대보다 또는 예상보다 컸다는 겁니다. 벌금 한 100만 원 안팎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는 무죄로 보는 이들도 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하여 이게 확정이 되면은 국회의원직 상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고 민주당이 받은 434억 원의 국고 보조금도 반납해야 된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이 판결은 상당히 과감한 판결이었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외적 판결이 아니라 과거의 이 판례에 비춰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용감한 판결도 아닙니다. 이렇게 판결한다고 해가지고 테러 당하는 나라도 아닌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판결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본 것은 사실은 지레 겁을 먹은 거죠. 지레 겁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괜히 겁을 만들어 가지고 굽히는 일종의 노예적 근성을 이야기합니다. 지레 겁을 먹으면은 이게 안개도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게 안개지 이게 뭐야 하고 하면은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용감한 세 분의 판사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도 이런 판결이 용감한 판결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제는 다른 판사들도 줏대를 가지고 상식대로 판례대로 판결을 해주면은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전체의 용기로 번지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을 구현하는데 좋은 주춧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찍 일어나서 신문 사설을 검토를 해봤더니 다 잘했다는 겁니다. 판사 용감하다는 겁니다. 좌파 진영의 논지도 그렇게 험하게 욕하는 것 없어요. 민주당만 빼고 언론은 그래도 논리를 따라가니까 좌든 우든 사실대로 하니까 판사를 칭찬하는 게 구라면은 비판이 한 1 정도 됩니다만 그건 아주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면은 이게 한 개인의 용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의 용기가 역사를 바꾸는 경우죠. 오늘 조선일보는 상당히 긴 사설을 썼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잘 정리한 글이라서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 규정. 이 사설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 규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은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아주 작심하고 썼네요.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어제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재명 쪽에서 용도 변경해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패가 발견이 되고 했는데 이걸 국토부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토부가 용도 변경하도록 압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거짓이라고 했다. 다만 김 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정해진 절차지만 정치 탄압으로 몰아 또다시 장외 투쟁으로 가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온갖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해왔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다.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했다. 이 대표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운동도 벌였다.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없었다. 이 대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져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이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이만큼 법원이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법원이 민주당을 탄압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법원을 탄압했다는 이야기죠. 방탄을 위해 입법권도 동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를 만들고 표적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와서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까지 얻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주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정과 민생에 도움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는 파행되어 오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졌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를 펴도 비리 혐의를 덮을 수는 없었다. 사법부를 힘으로 누르면 통할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오산이었다. 국민도 이런 민주당을 보며 오히려 이 대표 혐의에 실제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를 듣게 될까 신경이 쓰였을 법하다.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 대표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사필 규정이다.
이 대표는 지금 위정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엔 위정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면은 오히려 정치가 분열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판결이 늦게 나오면은 그 판결이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도 이제 상계를 벗어난 방탄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 70년 역사의 공당이 걸어온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고 국민의 뜻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판결 이후 또다시 장외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법원을 급박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과 민생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바로 서고 국민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 대표도 자신의 방탄에 공당을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일을 도모하는 지도자로서 평가받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게 정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1 정당으로서의 힘을 총동원하는 바람에 정치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잘못에 비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오히려 적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의료 대란이라는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이게 진짜 국정농단인데 국정 파탄인데 그걸 제외하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했느냐 하면은 그 쉽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를 마비시키고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벌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국정을, 국민 정체를 이렇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 판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길이 한 80% 정도 막혔다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재명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는 한국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웠다고 볼 수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축하할 날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어제 한 걸음 진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